오늘은 현재 필리핀을 강타한 재앙적인 상황에 대해 4분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앙의 시작, 초강력 태풍 우한의 상륙. 자, 먼저 이 사태의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재난의 이름은 우한입니다. 그냥 태풍이 아닙니다. 초강력 태풍입니다. 이 태풍이 필리핀에 상륙할 때 위력은 최대 시속 230km에 달하는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시속 230km라는 속도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KTX 고속열차가 달리는 속도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는 바람이 한 지역을 그냥 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바람은 나무를 뿌리째 뽑는 것은 물론이고 콘크리트 건물의 외벽까지 뜯어낼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필리핀은 지리적 특성상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길목이지만 이 정도의 슈퍼 태풍은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이 바람이 핥히고 간 상처, 대규모 파괴, 붕괴, 정전. 그렇다면 이 시속 230km의 바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파괴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본 것은 사람들이 사는 주택들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한 집들은 이 바람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대로 붕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이죠. 동시에 이 강풍은 전력망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전신주가 쓰러지고 전선이 끊어지면서 피해 지역은 광범위한 정전 사태에 빠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기가 끊긴다는 것은 단순히 불이 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통신이 마비되고 병원의 의료기기가 멈추고 물 공급마저 중단되는 그야말로 암흑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의 공포, 홍수, 고립, 농업 피해. 바람이 휩쓸고 간 뒤에는 물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태풍은 엄청난 양의 비를 동반합니다. 이 비로 인해 광범위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저지대부터 시작해서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물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도 2층까지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물이 불어나고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로가 봉쇄되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길이 유실되면서 구조에 손길이 닿기 어려운 육지 속의 섬이 되어버린 마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농업이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 농업 분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애써 키운 작물들이 모두 물에 잠기고 쓸려 내려가면서 당장의 생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식량난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습니다. 인간의 사투 대피와 구조. 이런 재앙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부 당국은 태풍 상륙 전 위험을 감지하고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 100만 명 이상을 대피시켰습니다. 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피하지 못했거나 집에서 버티다가 고립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현재 구조대는 갇힌 주민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말 그대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길이 끊기고 물이 허리 이상 차오른 상황에서 보트나 헬기가 아니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악천후와 파괴된 기반시설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지붕 위나 고지대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위기, 계속되는 위험. 태풍의 눈은 지나갔을지 몰라도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가 전체가 대비하고 있는 것은 2차 재해입니다. 태풍이 쏟아부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계속되는 산사태가 가장 큰 위협입니다. 언제 어디서 산이 무너져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홍수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식수 부족, 식량 부족 등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황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전역이 이 추가적인 비극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막대하여 매우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